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드디어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참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요 근래 경기 내용을 보면 못내 아쉽습니다. 어제도 이란에 0대1로 패배를 했지요. 자, 오늘 화제의 인터뷰 축구 얘기해보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기고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나요? 골이요? 그러니까요. 상대는 한국 축구의 공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대처를 했고요. 한국은 상대가 준비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잘 공략을 하지 못했던 것이 답답한 골 결정력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제 경기 전까지 사실은 최강희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예. 그리고 또 닭공이다. 그동안 자신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1년 8개월 동안 기대했던 만큼 경기를 하지 못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예. 3연전을 열리는 이 최종 예선 3경기를 통해서 공격에 중점을 둬서 경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첫 경기 카타르 경기, 그다음에 레바논 경기, 그리고 이란 경기까지 예. 한국 대표팀은 단 2골을 넣었어요. 하나는 맞아요. 자책골 상대팀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는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갔던 골이 전부죠. 공수 전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수 전환의 문제. 네, 그러니까 현대 축구는 상대가 누구든 상대 수비 숫자가 수비에 가담하기 전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공격 숫자를 늘려서 골을 넣는 것이 현대 축구 전술의 핵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수비 때는 상대 공격수보다 수비 숫자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많이 뛰는 건 기본이고, 전술적으로 보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의 3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 선수는 거기에 당연하게 밀집된 수비에서 질식하게 되고 압박에 걸려서 허둥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란 팀이 전반전에 했던 것은 밀집 수비였었고, 후반전에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끊으면 역습하겠다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온 건데, 그렇군요. 거기에 김영건 선수가 휘말리면서 결승골을 내줬던 거죠. 어제 경기는 다 이미 TV를 보시고 신문을 보셔가지고 다 아니까 그 내용을 차지해놓고, 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을 결산한다면, 월드컵이라는 것은 4년 주기로 한국 축구에게 주는 몇 가지의 선물이 있었죠. 한국 축구의 산업적 시각에서 축구 대표팀의 상업적 가치로 인해서 축구 협회는 연 1,000억이 넘는 그런 공명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통해서 축구의 부모를 그렇죠. 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전은 이런 상업적 가치도 실추됐고 또 붐업에 대한 기회도 날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1년 8개월 전에 조광래 감독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떤 그런 이해 속에서 경질되면서 최강희 감독 정말 하기 싫다는 감독이 억지로 왔어요. 그냥 끌고 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기 싫다는 사람. 나는 관두겠다. 최종 예선전만 하겠다. 스포츠에서 주기화 이론이 있습니다. 예. 올림픽에서 100m 스프린터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4년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각종 대회를 통해서 조금씩 0점 몇 초의 기록을 향상을 시키고 또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말이죠. 예. 한국 축구는 이 4년 주기로는 월드컵의 주기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상업적 가치에 대한 선물, 그리고 축구에 대한 붐업 이런 것을 다 실종하고 이제는 월드컵 본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는데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새 판을 짜야 돼요. 새 판을 짜야 된다. 자, 그러면요. 네. 새 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 판 얘기. 우선 감독은 최강희 감독이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선까지만 맡겠다. 사퇴했습니다. 네. 다른 인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홍명보 감독 유력하다. 맞나요? 유력합니까? 자, 홍명보 감독 인터넷 매체를 보니까 벌써 이미 기사가 막 뜨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다. 언론에서는 내정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장고 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최강희 감독이 부진했던 원인, 그리고 선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은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의 갈등 문제도 또 이야기가 됐었고요. 예. 자, 이번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국 대표팀은 어떤 색깔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한국 선수 대표 선수단의 지금 갈등적 구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문제됐던 것은 우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앞뒤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홍명보 감독, 또 기네시 감독, 그렇지 않으면 파리아스 감독, 그리고 비엘사 감독, 옛날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표팀 감독했던 분이고요. 지난번에 또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했던 판 바르덱 감독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예. 지금 1년 동안 아까 주기와 이런 얘기했잖아요.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서는 100m 스프린터가 지금 그 기록이 점점 나빠져요. 네. 그럼 그 기록이 나빠지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훈련에 대한 목표나 또 훈련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예.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술위원회는 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배제가 돼 있고 지금 협회 수뇌부들이 후임 감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결정이 됐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축구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새로운 사령탑이 와야지 그런 분석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겠죠. 자, 축구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 감독 맡기 전에요. 예. 축구협회에서 자, 한국 축구에 대한 분석, 지금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당신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죠. 치유할 것입니까를 가지고 뽑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 부분을 치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 축구협회의 예산은요. 지금 정몽규 회장이 개인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것은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로 조성돼 있는 그것은 문화단체예요. 예. 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에서 투명하게 후임 감독들에 대해서 복수로 또는 3배수로 자,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신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을 경우에 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하. 비전을 제시를 해야죠. 아니 왜 홍명보 감독에게 무조건 자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시오라고 읍소를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홍명보 감독도 자 대표팀 감독은 영광된 길이고 내가 하겠다. 예. 홍명보 감독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더니 축구 유학하니까 난 대표팀 감독 맡을 때가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요. 예. 자, 홍명보 감독 저는 절대적으로 좋은 후배고 또 좋은 캐리어를 갖고 있고 예.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지난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동메달 따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도 신뢰감이 있는 지도자죠.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팀 감독을 맡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한국 축구가 지금 현재 위기고 예. 한국 축구 대표팀 판을 확 바꿔야 되는데 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대표팀 감독을 노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 춘향식으로 자 네가 맡아라 해라 최강희 감독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뭔가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뀐 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팀 감독은 강권이 아니라 예.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또 지금 역대 어느 그 대표팀과 비교하더라도 해파가 많거든요. 그래요. 선수 개인적 능력을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역대 최강으로 보거든요. 교수님. 네, 이런 것을 어떻게 꾸려서 난 가겠다. 그 계획을 갖고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문을 넓혀서 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건 좀 어떻게든 여쭐게요. 그러면 그 순서로 할 때 일단 바로 잡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후보들, 감독 후보들이 있다면 누구 손꼽으시겠습니까? 자, 크게 이제 두 개의 그 군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1년 시간이 없으니까 국내파 감독을 하자. 국내파. 네, 그러면 홍명보, 김호건, 그렇지 않으면 지난 월드컵에 그 대표팀을 이끌었던 허정모 현 축구협회 부회장, 예. 뭐 이런 분들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K리그로 조금 시각을 넓히니까 예. K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한국형 축구의 가능성을 타진한 지금 해파 용병 선수 없이 지금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는 포항의 황선홍 감독도 저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해파 이제 감독으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K리그를 잘 이해하고 한국 선수들을 잘 이해하는 감독이 적임자가 될 수 있다 하니까 기네시 감독과 과거 이제 포항을 이끌었던 파리아스 감독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비엘사 감독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감독을 역임을 했는데 비엘사 감독은 월드컵 때마다 벤치에서 단 1분도 앉지 않고 계속 선수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수선한 한국 대표팀이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찬찬히 다 분석해서 감독도 분석해서 우리가 잘 뽑는 게 중요하죠.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명지대 신문선 교수였습니다.